근데 이제 둘째가 또 이게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늦둥이어서 지금 또 네. 그죠? 이번 주에 가시잖아요.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당장 네, 내일인데 내일.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꾹꾹 안녕하세요. 비사이트 뷰티인사이드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3월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학부모 총회 그리고 입학식 상담 주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학부모 총회 내가 어떻게 하고 좀 가야 될까? 어떤 관리해서 내가 그 자리, 장소에 맞게 좀 꾸미고 갈까? 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학부모고 우리 진희님도 벌써 이미 고등학교도 큰애가 입학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 학부모 총회 있고 참관 수업 있고 또 상담 주간이고 모든 게 다 몰려있는 주간이죠. 맞아요. 근데 저희는 또 큰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키워봐서 처음 학교를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막 떨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좀? 맞아요. 저도 첫째가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사실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이잖아요. 그래서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가 또 이게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늦둥이어서 지금 또 네, 그죠? 뭔가 마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되게 부담이 많이 돼요, 지금.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큰아이는 그때 아마 가장 젊은 엄마였을 거고 지금은 또 늦둥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어쩌면 나이가 있는 엄마일 텐데 요즘은 부모층의 평균 나이가 아이들을 늦게 낳다 보니까 막 그렇게 젊진 않다고 해요. 저희 때처럼만. 맞죠? 뭔가 첫 학교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떨릴 것 같아요. 그래도 가기 전에 멀끔하게 깔끔하게 하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가면 좋을지 오늘은 그래서 패션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홈케어를 어떤 걸 하고 가면 될지 가서는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안 해야 될지 그리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이번 주에 가시잖아요.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당장 내일인데.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어떤 관리를 좀 관심 있고 하고 계시나요? 진희님은? 사실 가장 고민되는 거는 다른 학부모를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근데 관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혹시 제가 급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리와 또 내가 어떻게 하고 가야지 그 안에서 조금은 내가 빛나 보일 수 있을지 빛나 보일 수 네. 있을지. 그런 팁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학부모 총회 가기 일주일 전이다 하면 피부 결이 좀 정돈되어 있는 상태가 좋잖아요. 만약에 시술을 받아야 된다 하면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얼마 전에 스킨 보톡스를 처음 맞아봤어요. 근데 스킨 보톡스가 며칠 만에 바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면 스킨 보톡스 그리고 입술 필러. 그날 스킨 보톡스를 받는 날 입술 필러도 같이 처음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인중 탄력도 떨어지면서 입술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쏙 말리면서 입술이 굉장히 얇아 보이고 또 입술이 건조하니까 입술 주름도 많이 생기고 각질도 많이 생긴다. 근데 젊은 친구들 왜 안젤리나 졸리 입술 굉장히 유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내 입술에서 조금 보완될 정도로만 좀 자연스럽게 시술을 하시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전에 이거를 해도 회복이 빨리 되나요? 병원을 잘 고르셔야겠네요. 멍이랑 이런 게 많이 들질 않았어요. 레이저를 추천드린다면 얼굴에 많은 상처가 없는 스타록스 그리고 제네시스 그리고 소프웨이브 그러니까 레이저는 3가지 소프웨이브, 스타록스, 제네시스 이 정도 추천드리고 그러면 그 시술들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선 스킨 보톡스는 맞게 되면 약간 탄력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당겨주니까 좀 모공이 작아지고 결이 좀 개선되는 이렇게 얼굴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필러는 아까 말했다시피 좀 도톰한 입술로 원래 나의 입술로 좀 만들어주면서 사람 이미지가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그 입술 주름이 사라지면서 나이가 좀 덜 들어 보여요. 제네시스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무 상처나 통증이 없이 받고 나면 속에 광이 나는 것처럼 좀 반짝반짝거려요. 피부 결이 좀 개선되고 스타록스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시술인데 스타록스는 아무래도 받고 나면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 표현 그리고 건조함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사라지고요. 탄력이 좀 더 붙어서 이렇게 좀 당겨지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좀 젊어 보인다. 그 다음에 소프웨이브도 피에 가까이 있는 진피를 타깃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주름이나 이런 탄력 같은 곳에 좋아서 소프웨이브도 통증이나 후에 상처 같은 거 없이 빨리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날을 목표로 한다 하면 이 3가지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일주일
말고 내가 정말 너무 시간이 없어. 3일밖에 안 남았어. 3일밖에? 네, 그러면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자극되는 것들은 우선 안 해주셔야 돼요. 내가 쓰시던 화장품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건데, 제일 첫 번째로 할 게 팩토. 오늘도 제가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운전할 때 저는 이제 발이 시리잖아요. 추운 날 건조해질 때 항상 쓰는 게 있어요. 얘를 화장솜에 그냥 이렇게 묻히시는 거예요. 흠뻑 적시셔가지고 그냥 피부에 올려두는 거예요. 건조한 부위에 계속 올려두는데, 이게 마르기 직전에 떼셔야 돼요. 마르면서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팩토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우리 스펀지를 예로 들어보면요, 꽃꽂이 할 때 왜 오아시스 스펀지 있잖아요. 혹은 스펀지로 된 수세미가 바짝 말라 있을 때 물을 적시면 잘 물이 안 젖어요. 안에 겉에가 다 말라 있으면 수분이 오히려 튕겨 나가거든요. 얼굴도 똑같이 피부가 아주 건조하거나 장벽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어떤 영향을 줘도 오히려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토너용 에센스 같은 것들도 수분기를, 영양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얘는 에센스를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수분기랑 영양기를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팩토를 좀 부분 건조한 부위에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저는 크림을, 그냥 쓰고 있는 크림을 얘를 그냥 똑같이 도포하는 거예요. 조금 일반적으로 흡수시킬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도포한 다음에 집에 있는 랩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랩을 올려줘요. 수분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피부가 결이 굉장히 매끈매끈해지고 수분이 머금고 영양이 머금은 느낌이 들어요. 안 하던 막 각질 제거하시고 막 이러면 더 피부가 놀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날이 가깝다 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뾰루지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관리를 해줘야겠죠. 저는 뾰루지 관리는 세비타비? 그냥 이걸로 뾰루지 관리해주고, 염증성이라고 하면 염증 연고를 빠르게 발라줘서 그냥 빨리 없애줘야죠. 얼른. 있어. 맹구. 짱구에 나오는 맹구. 아니 자꾸 뭐 말을 하시면서 코를 영양제는 뭐 다들 드시고 계시겠죠? 안 드신다고 하면 그래도 영양제를 좀 드셔보세요. 비타민C라든지 오메가. 근데 산패되지 않은 걸로 좀 해보시면 확실히 피부 결이나 내 몸 상태 컨디션도 좀 다릅니다. 이게 40대가 되고 나니까 확실히 영양제가 왜 좋은지 알겠어요. 다이어트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못해서 이게 이렇게 급하게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내일인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아니, 있는 그대로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피부를 위해서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식단을 조절해보세요.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식단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보시고, 튀긴 음식, 그리고 디저트 많이 좋아하셨다면 디저트도 잠시 끊고, 뭐 찐 야채라든지 저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이 있는, 그리고 식이섬유 많은 음식들로 살짝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마사지 해주시고요. 만약 턱살 고민이다 하면 두피부터 얼굴 마사지 해주시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피부랑 함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머리카락, 헤어. 저도 워킹맘이라서 사실 미용실 갈 시간이 잘 없고, 그런데 요즘에 올리브영의 거품 염색으로도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뿌리 염색만 좀 신경 쓰시고 새치 같은 것만 신경을 써주셔도 훨씬 더 이미지가 깔끔해 보이고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색깔을 이제 정돈을 하셨다면 머리 결이 또 중요하잖아요. 머리 말릴 때 거꾸로 이렇게 숙여서 하시면 머리카락이 보면 큐티클이 있는데 그게 거꾸로 되면은 소나무 가시처럼 이렇게 솟아요. 그래서 부시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릴 때도 큐티클 그 아래 내려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쏘인다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거기에 좀 더 나는 광이 나게 하고 싶다, 머릿결이 좀 반짝반짝 빛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팩을 해주시는 거예요. 샤워하시기 전에 스팀으로 조금 더 머릿결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헤어팩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도포하셔서 몇 분간 방치하고 이제 샴푸하고 헹궈내 주시면 돼요. 이것만 해주셔도 머리에 진짜 광이 나고, 말리실 때 헤어 오일 살짝 이렇게 만져주시면 좀 머리가 정돈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메이크업까지 좀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면 얼굴에 있는 털들을 좀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눈썹 정돈도 해주시고, 길이가 너무 길다면 좀 잘라주시고, 그리고 인중의 털 아니면은 이마에 있는 이제 잔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정리해 주시면 사람이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헤어 라인만 조금 정돈을 해주셔도요, 이면 메이크업도 훨씬 잘 먹고 사람이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또 있죠,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귓바퀴 부분, 귀 뒤쪽에
샴푸나 이런 것들이 잘 여기에 머금다가 마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바세린을 묻혀서 좀 닦아주시고, 귀 여기 안쪽도 좀 로션이라든지 바세린을 묻혀서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봐도 좀 깔끔한 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다 했으면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메이크업에 너무 힘을 주시면 오히려 과하고 촌스러울 수 있어요. 하던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가야지, 거기에서 막 힘을 준다고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 더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평소에 막 안 그런 하던 날 화장하면 뭔가 막 하면은 더 이상해요. 네. 화장을 최대한 덜어내되 내 본연의 피부 상태가 좀 맑아야 된다. 그래서 홈케어를 잘 해주시고, 화장은 좀 최소한으로 해주시는데 각자 아실 거예요. 자기가 어떤 메이크업 스타일이 어울리는지 광을 좀 죽여주셔야 돼요. 그 메이크업 광을 만약에 진짜 내고 싶다, 내가 세미광 같은 게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내 얼굴형을 봐가면서 내 얼굴형이 어느 쪽이 부각이 돼야 되는지, 볼륨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광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얼굴형 보완하신다고 쉐이딩 하시잖아요. 컨투어 메이크업 또 너무 바르시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디 연극 화장처럼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하셔라. 너무 과하지 않게 좀 붓도 이렇게 탁탁 털어서 살짝만. 아, 그리고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그 립스틱 바르시고 그 예. 입술에 묻는 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르니까 자기는. 이해. 맞아요. 끝까지 이제 립스틱을 바르고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피부, 헤어 표현 다 정말 중요하고, 가장 고민인 거는 어떻게 입고 가야 되나, 뭘 입고 가야 되나. 그게 정말 고민이에요. 뭐 학부모총회 가요, 상담 가는데 옷 좀 골라주세요, 괜찮나요?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던데, 그냥 입었던 것 중에 좀 가장 단정하고, 추천해드리면 원단은 좀 좋은 걸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재 표현이 괜찮은 걸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단이 좋고 단정해 보이면서 사람이 좀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원단을 좀 선택하셔서, 아주 비싸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로로피아나 아니어도 되잖아요. 뭔가 자라나 마시모토띠 이런 데만 봐도 캐시미어 니트 같은 종류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요즘에는 비스코스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실크의 질감을 되게 잘 살려내.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꾹꾹? 내가 바로 이 지역의 꾸꾸다,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로고가 너무 많다든지 액세서리가 너무 과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시면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학부모 총회가 사실 패션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너무 사실 패션에 주인공이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엄마도 주인공이지만 사실 아이들이 아이가, 그쵸. 아이가 선생님 어떻게? 만나는 자리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로고나 이런 것들, 로고 플레이 같은 거를 안 하시면서 세련되게 스타일링을 하셨으면 마지막에 또 체크하실 게 있어요. 단정한 신발, 더럽게 사용했던 신발보다는 조금 단정한 신발이 더 보기 좋지 않나요? 그냥 요즘에는, 그리고 또 힐도 잘 안 신잖아요. 요즘 다 스니커즈로 뭔가 스타일링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세련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궁금한 거 있잖아요. 처음 학부모 되신 분들 가서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 엄마들이랑 소통은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워낙 아이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냥 유명해지지 마세요. 아니, 운영에도 하시고 뭘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운영이나 이런 거 타고 좋지 않으셨어요? 아이한테 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네, 여기서 만약에 참가하셨는데 하지 말아야 될 언행들이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예의를 갖춰야 된다. 선 넘는 질문이나 탐정놀이는 하지 말으셔야 돼요. 도가 넘는 질문들, 계속해서 개인 사적인 질문들을 한다든지 그런 거 좀 불편하지 않나요? 뭐 남편이 뭐 하세요? 바깥 양반은 뭐 하시나요? 집이 어디세요? 막 약간 자간가요? 네, 뭐 막 이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멀어집니다. 점점.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있잖아요. 자랑하지 않기. 돈 자랑, 남편 자랑, 집안 자랑, 그리고 뭐 부동산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나이 묻지 않기. 드리는 꿀팁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네네. 그분과 나이 차이가 막 5살, 10살이 나도 다 존댓말을 해요. 맞아요. 오랫동안 선 넘지 않고 뭔가 예의를, 그 선을 넘나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존댓말 쓰는 것. 저 그거 봤거든요. 학부모에서 상대방 아버님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니, 누구 아버님 너무 잘생기셔서 그래서 아이가 뭐 이런가 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필요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약간 도가 넘을 수 있다 하는 질문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학부모 총회 같은 데 가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단톡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 안 된 카더라 통신 그런 것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정보도 좀 선별해서 가려서 들어라. 그리고 뭔가 그거 있죠. 요즘 친구들 못 사귄다 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나서시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잘 해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또 공부도 참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오히려 조용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튀지 말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선생님보다 목소리나 의견이 크시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보다 목소리가 크시면 선생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하시고 선을 유지하시면서 내 아이가 생활을 잘 하는지 조금씩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학부모 총회 그리고 상담 주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주위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